지적법은 좀 공부만 하면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를 잠깐 보도록 하죠.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보죠. 자, 66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의 먼저 의미부터 좀 보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어떤 토지가 있어요. 예, 토지가 이렇게 한 필지 있다. X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요, 을이라는 사람이 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사겠죠. 정보도 모르고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표시에 관한 내용은 지적 공부를 봐야 알 수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은 지적 공부 봐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적 공부를 봐야 되고요.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요, 토지에 대해서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지적 공부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나 전세권 보고 싶으면요, 등기부 열어봐야 되겠죠. 등기부를 또 봐야 돼요. 근데 이 토지에 또 만약에 건축물이 있다고 해보죠. 그럼 건축물의 정보도 알고 싶겠죠. 건축물의 정보를 보고 싶으면은 건축물 대장을 또 따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토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이 있어요. 그럼 규제들을 보고 싶으면요, 지적 공부에는 규제에 관한 사항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규제를 보고 싶으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토지를 살려고 할 때 씁니까? 봐야 될 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 소리 봐야 되고, 이 소리 봐야 되고, 등기부도 보고, 지적 공부, 건축물 대장 봐야 될 소리가 많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요, 한 장의 서류로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인이 알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요,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이 그 장부들을요, 한 장으로 모아놔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종합공부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가요,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 부동산 종합공부는요, 좀 일찍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가 부동산 종합공부만 보면은 지적공부, 건축물 대장 이런 거 안 봐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굉장히 편할 텐데요. 이 장부가요, 좀 일찍 만들어졌으면 좋을 텐데요. 최근에 만들어집니다.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요, 만약에 지적공부, 건축물 대장, 등기부 이런 것들이요, 다 종이로 돼 있어요. 뭐 종이로 돼 있으면요, 짜집기해서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종이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때는 못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건축물 대장, 지적공부, 등기부 이런 게 다 전산화가 됐어요. 전산화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전산화 되어 있는 내용을 짜집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전산화된 내용을요, 짜집기해서 만들어 놓은 장부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부들이 모두 전산화가 되고서야 비로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는 종이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요, 전산화된 장부예요. 전산화된 장부들을요, 짜집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전산화된 장부로만 존재해요. 디스크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상으로 그냥 출력하는 것이 종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돼서요, 우리 책에서는 개념이 안 나오는데 개념은 어디 있냐면요, 맨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연속 지적다다 보니까 거기 부동산 종합공부 위에 있었죠. 그래서 맨 앞에 5페이지를 보시면요, 부동산 종합공부 개념이 나와요. 제 유인물에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책에는 개념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연속 지적도 위에 있어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이용 및 규제, 부동산의 가격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기록 저장해 놓은 것이에요. 근데 기록 저장했는데요, 정보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했다고 했죠. 결국 이건 전산화되어 있다는 거죠. 전산화.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공부는 처음부터 전산화된 장부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힌트로 기억하시면요, 부동산 종합공부를 이제 이해하는 좀 편한 거죠. 그래서 전산화된 장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산화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등록되느냐? 우리 책에서는요, 2번에 있는데요. 먼저 종합적인 내용이 등록됐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등록되는지부터 먼저 보죠.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럼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이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위에 만약에 건축물이 있을 때는요, 건축물에 대한 정보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위에 만약에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는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됐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도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규제를 또 알고 싶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있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도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는 없고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과세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등과 같은 이제 부동산의 가격도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되는 거죠. 우리 책에는 그 양가리번의 맨 아래에 5번에요. 5번에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서 끝나버렸는데,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이것이 바로 권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권리. 그래서 밑에다 권리라고 쓰면 되겠죠. 우리 책에서는. 제6인물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권리에 관한,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지상권 저당권, 이런 권리에 관한 사항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5가지.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이제 또 부동산 종합금의 등록상이 아닌 것 해가지고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등록상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자,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장부죠. 이건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양가를 1번 보시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문제가 돼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는요,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말이 나오면요, 무조건 주어는 지적소관청이라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관리 운영의 주체가 지적소관청이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면 언제나 주어는 지적소관청이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관리 운영합니다.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영구히 보존해요. 그 다음에 영구히 보존하는 과정에서 멸실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멸실 훼손될 때를 대비해서 이건 전산화됐다고 했죠. 그래서 미리 복제를 해놔요. 우리가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은요, 복사 이런 표현을 하고요. 전산화된 것들은 복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공부는 처음부터 이건 전산화된 장부라고 했죠. 그래서 멸실 훼손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복제를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제와 관련돼서요, 만약에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누가 복제해요? 모 복귀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전산화된 지적공부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요,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가 돼야 돼요. 근데 부동산 종합공부가 들어가게 되면 언제나 주어는 지적소관청이에요. 복제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부동산 종합공부가 들어가게 되면 언제나 주어는 지적소관청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미리 복제를 합니다. 또 3번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그러니까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들을 짜집기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짜집기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에요. 상시적으로 이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적소관청에서도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타 기관이었으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경우에서 모 복귀호에서 요구했습니까? 타 기관에 자료 요청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그든 지적공부가 들어갔을 때, 지적공부와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데, 이게 부동산 종합공부가 들어가게 되면 언제나 주어는 지적소관청이에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하고는 아닙니다. 지적공부의 종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 들어가면 언제나 주어는 지적소관청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간단하죠. 주어는 다 지적소관청이에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자,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이 잘 관리하고 있다가요, 우리가 이제 보려면 언제든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등본, 그러니까 열람이나 이제 증명서 발급이죠.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자,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요, 어디 가냐면요. 자, 이건 전산화되어 있다고 했죠.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습니까?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읍면동의장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리를 누가 하느냐?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 가도 상관없고요. 이건 전산화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의장에 가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전산화된 지적공부하고 동일한 거죠. 지적공부도 전산화되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의장에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공부하고 동일하게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의장에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4번에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정의 문제인데,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 정정의 문제인데요. 우리 책에서는요,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맨 오른쪽에 그 조문을 보면요, 1번은 1항이고요. 3번이 2항이고요. 2번이 3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1, 3,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보죠. 1번부터 보죠. 자, 지적소관청이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 자,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도 틀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류가 있었을 때요, 이제 정정을 하려고요. 정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한다고 했어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고 했죠. 근데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고 해서요, 정정을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등록했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토지에 이동을 하다 보면 등록상 정정,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지적공부라고 하더라도요, 정정을 마음대로 못해요. 만약에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정할 수 있으면 아침 먹고 정정하고 점심 먹고 정정하고 내일 또 정정하고 해버리면 법정 앉아서 다 깨질 수 있는 거죠. 3번 등록을 하면요, 정정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기가 관리하는 장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적공고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종합공고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소관청이 자기가 관리한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정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등록은 할 수 있대요. 마음대로 정정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타 기관이 관리하는 장부하고 불일치상을 발견했어요. 여기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류가 있다고 해서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막 정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정은 어떻게 하냐면요. 타 기관에 요청을 해요.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죠. 정정해달라는 요청을 해가지고 요청을 받아서만 정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은 수시로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정정을 위해서 타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그 등록상 사항 간에 일치하는 사항,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없는지 혹시 수시로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수시로 확인하는데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했어요. 이제 3번으로 가는 겁니다.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수시로 확인하는데요. 수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을 했어요. 불일치 등록상이 발견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걸 정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정정하는 방법이요. 직권으로 마음대로 정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장부를 관리하는 기관회장에게 정정을 요청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관리하는 장부라고 해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타 기관의 정정을 요청만 할 수 있지. 예전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요. 불일치상을 발견하면요.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 정정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정정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마음대로 정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권 정정이 아니라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하면 타 기관에 정정을 요청만 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지적소관청이 발견을 하게 되면요. 타 기관에 정정을 요청해 가지고 정정을 하면 됩니다. 정정을 하는 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했어요. 자, 우리가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은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읍면동의 장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신청을 해서 봤더니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집기 하는 과정에서 토지대장과 틀리게 이렇게 등록될 수도 있는 거죠. 오류를 발견했어요. 그럼 오류를 발견했으니까 갑이라는 사람 없습니까? 당연히 정정을 신청하겠죠. 네, 정정을 신청합니다. 그럼 정정을 신청을 할 때요. 이제 어디다가 신청해야 되냐와 관련돼서요. 정정 신청 관련돼서 만약에 동사무소 가서 이 사람이 열람이나 등본 발급 받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어요. 그럼 바로 동사무소, 동장이겠습니까?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자, 동사무소, 그러니까 읍면동의 장은요, 보여줄 수는 있는 사람이지만 작성 권한은 없는 사람이죠. 따라서 우리가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열람 등본을 발급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정정 신청은요, 작성권을 가지고 있는 지적소관청에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장부라고 해서 마음대로 정정하지는 못하죠.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정정을 한다든지, 요청을 받아가지고 정정을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정정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요.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했어요. 잘못을 발견하면은 열람 등본 발급은 읍면동의 장에 신청할 수 있지만은 정정은요. 반드시 지적소관청에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지 읍면동의 장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요. 제 위인물에는 11페이지 보시면 밑에 다 써놨죠. 이렇게 1, 2, 3번 해가지고요.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하면 정정을 요청만 할 수 있지 직권 정정은 안 된다는 것이고, 또 3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잘못을 발견했을 때는 정정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지 읍면동의장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순서는 요거 요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요. 제 유인물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3장의 내용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 관련돼서는요. 시험 문제가 때때로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어요. 32회 때도. 작년에 나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시면요. 자, 지적소관청은요.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사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건축물 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록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토지 위에 만약에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즉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다고 했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등록되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등록됩니까? 등록된다고 했죠.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등록된다고 했어요. 3번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고를 관리 운영한다. 부동산 종합공고 나오면 항상 주어는 지적소관청이라고 했죠. 맞죠? 자, 4번 보시면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고를 영구히 보존하고요.
멸실 훼손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복지하는 사람도 지적소관청이라고 했죠. 부동산 종합공부하면 언제나 주어는 지적소관청이다. 자, 5번 보니까요.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회장에게 신청할 수가 있죠.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동회장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억지로 만들었죠. 부동산 종합공부의 기록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열람하는 방법하고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동일하죠.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습니까? 열람할 때도 습니까? 읍면동회장에 갈 수도 있고요. 증명서 발급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가능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디 가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회장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시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닌 거죠. 이건 지적공부도 마찬가지고 전사한테 지적공부도 없습니까? 시도지사한테 가는 일은 없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회장에게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5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막 억지로 만들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지적법은요, 조금만 공부하게 되면요, 웬만하면 다 맞을 수가 있어요. 네, 웬만하면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길었네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까지 하게 되면요, 3장 지적공부와 부수적인 내용까지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4장 토지 이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다음 주는 이제 설이 지나고 설주에 만나게 됐네요. 여러분, 설 잘 보내시고요. 설 끝나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